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한약 먹으면은 살이 찌나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만의 원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로지 경험한 분들이 이제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비만의 원인은 불균형적인 식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불필요한 영양소들을 너무 많이 먹고 필요한 영양소들을 너무 적게 먹으면서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저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너무 적게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사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저축하고 활동량은 적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원인이 어디 있냐예요. 보약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얼만큼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보약을 먹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식욕이 증가하면서 이제 본인의 식욕을 조절을 못한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어떤 식습관에 있어서 이제 조절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래 먹던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이제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식욕은 우리 인체의 에너지 지수예요. 입맛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이고요. 입맛이 적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낮은 분들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거든요.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식욕이 낮고 에너지가 낮은 분들은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 먹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식사를 이제 불균형적으로 드신다면은 당연히 찌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식욕이 있다는 거는 되게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의욕이 있는 거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활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병이 나도 빨리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입맛이 없다는 거는 몸의 어떤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고 병이 나도 오래 걸리고 약한 상태의 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식욕이 적을 때는요. 그래서 식욕이 좋아야지만 이제 건강할 수 있고 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도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살찌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요. 근데 중독돼 있으면은, 그런 상태면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식욕이 올라갔는데, 활력이 올라갔는데 중독돼 있고 자기 자신을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한테 안 좋은 것들만 입에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약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한테 꼭 보약이 필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본인의 어떤 식습관이 좋지가 않다면은 그러면 식습관부터 먼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약 치료를 하시면은, 좀 조절력도 생기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공진단이나 보약 치료, 그 다음에 이제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활용하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각종 방법들로 이런 대사 증후군들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공진단 같은 경우는 약성이 좀 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물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나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양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이제 생각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복용하셔야 되고, 저희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황을 첨가합니다. 우황 같은 경우는 이제 화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까지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을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항상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진단은 그래도 전문 의약품이고 일반 약국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 진료 받으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진단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100개만 만들어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진단 전문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같이 하셨던 이제 약사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70년 동안 이제 쌓여왔던 이제 노하우를 갖고 원내에서 직접 최고의 질의 이제 공진단을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진단 같은 경우는 일단 향이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향의 향이 날아가면은 제일 중요한 재료의 어떤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수록 좀
효능은 떨어져요. 원내에서 만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쉘프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약을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공진단은 일단 향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사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입에 들어가면 이제 코로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진단을 복용했을 때 이제 효능이 빨리 나타나는 이유는 그 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공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으깨가지고 그냥 일반 알약처럼 그냥 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진단의 효능을 이제 테스트로 이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은 입안에 천천히 녹여가지고 향을 맡아가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공진단은 일반적인 공진단 복용법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진단의 주 효능들이 이제 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드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뱃속에 있는 음식 냄새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진단의 향을 좀 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공복에 드시게 된다면 그 향이 강하게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공진단의 효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으시죠. 네. 공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약은 다 내성이 생깁니다. 음식마저도 이제 매일 드시게 된다면 물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던 게 별로 맛이 없게 되고 그러는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기운이 있고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할 때 이제 계속 드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약효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힘들고 체력 보강이 필요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드시고 이제 좀 괜찮다 보면은 이제 생활하다가 또 다시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복용법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막 너무 바빠가지고 야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던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드셔도 괜찮습니다.